549쪽에 요 그림이 있죠. 요 그림을 이제 설명할게요. 이 대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미있는 현상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그 원자의 개념에서 보면은 그 원자 내에 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결국 그런 원자들이 뭉쳐서 만든 어떤 이제 이게 도체예요. 도체 덩어리를 보면은 도체 덩어리에는 이제 플러스 전기의 양과 마이너스 전기의 양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 보면은 플러스도 8개, 마이너스도 8개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서 이런 이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물질을 이렇게 가까이 이제 갖다 대면은 여기 있던 마이너스들은 서로 밀치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플러스들은 아까 원자의 성질에서 플러스 전기들은 이제 원자핵에 뭉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전기의 근원은 양성자인데 양성자는 질량이 전자보다 1840배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힘을 받아서 잘 움직이지만은 양성자는 안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어떤 격자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는 뭐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전자들만 이렇게 이쪽에 밀려서 청력에 의해서 밀려서 여기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책 거기 549쪽에 접지라는 말이 나와요. 접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전기를 이렇게 땅 속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요즘에 그 콘센트를 보면은 접지선이 다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누전이 되면은 그 전기가 이제 갈 데 없이 떠돌다가 혹시 사람이 그 전기를 통하게 되면은 감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기가 이 도선을 통해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딘가 있다가 혹시나 이제 사람을 감전시킬 그런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도체를 가지고서 도체가 이렇게 선이 돼 갖고 땅속 깊이 이렇게 묻어놔요. 그래서 이제 지라는 게 땅이죠. 땅 지자고 접은 접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 땅에 접하게 이렇게 해놓는데 그냥 땅에다만 이렇게 닿으면 안 되고 실제로는 땅을 파요. 땅을 깊이 파서 좀 축축한 수분이 나올 때까지 이제 판 다음에 거기다가 이런 도체를 묻어요. 묻어 놓으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하가 이제 그 도선을 벗어난 전하들이 있다가 타고서 그냥 이제 땅 속으로 사라져서 이제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접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접지를 하면은 이 전하들 중에 일부는 접지선을 타고 땅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일부는 남아요. 왜 남을까요? 따고 가버리면 되는데 요 플러스들이 못 가게 잡죠. 그죠? 여기 플러스들이 일부는 가게 놔둬요. 일부는 가게 놔두지만 왜냐하면 8개에서 그 작용하는 8개에 작용하는 이제 그때 힘하고 8개는 4개가 떠나버리면은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각자의 그 입자들이 더 큰 힘을 받게 돼서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일부는 못 떠나요. 그러니까 일부는 떠나고 일부는 붙잡기 때문에 못 떠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4개가 남죠. 그래서 이제 얘 때문에 또 얘들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가 밀치기 때문에 여기를 못 벗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얘를 치워버리면은 다시 이제 여기 굳이 이렇게 우리끼리 뭉쳐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얘네들끼리 여기 뭉쳐 있는 이유는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건데 얘네들이 없어지고 나니까는 얘네들끼리도 서로 뭐죠? 마이너스니까 서로 밀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얘네들 때문에 뭉쳐 있긴 했지만은
그 위협 요소가 사라지니까는 우리들끼리도 서로 거리를 두자 해갖고서 이렇게 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플러스 4개로 대전돼 있는 도체 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장을 넘기면은 550쪽하고 551쪽의 내용이 나오고, 여기 이제 이런 디바이스가 550쪽에 있고 551쪽에는 쿨롱의 초상화가 이렇게 있고 해서 이 전기끼리 서로 잡아당긴다 하는 그런 그 성질은 이 쿨롱이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쿨롱, 프랑스 사람인데 샤를 쿨롱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굴을 갖다 대전을 시켜서 같은 것끼리 대전을 시키면은 서로 밀칠 것이고, 다른 전하끼리 이렇게 대전시키면 잡아당기죠. 그렇게 해서 그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힘이 도대체 어떤 인자에 비례하냐를 봤더니, 이 전하량이 크면은 당연히 잡아당기는 힘이 셀 거라는 거죠. 각자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에 잡아당기는 힘이 세더라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하와 전하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죠. 아무래도 거리가 멀면은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죠. 그죠?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유인력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만유인력을 FG라 그러면은, FG는 이제 만유인력 상수 G가 있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M1, M2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당기는 힘을 나타낸다. 근데 여기는 절대값을 한 이유는 같은 전기끼리는 서로 밀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힘의 크기는 절대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전기는 이렇게 플러스라는 그 이제 부호를 앞에 쓰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는 아까 앞에서 봤지만은 플러스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 전자는 크기는 같지만은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질량을 비교해 보면은 전자는 9.1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고, 양성자는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라서 양성자가 전자보다 1840배 무거워요. 그러니까 같은 힘을 받더라도 전자는 이제 그 힘에 의한 가속도를 크게 받아서 잘 움직이고, 반면에 양성자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가속도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이제 전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원자핵 내에는 뭐 중성자도 있죠. 중성자도 있고, 이 중성자의 경우는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는데 약간 크다 그래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것도 이제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정밀한 측정을 해서 이제 이건 믿을만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한 그 이후부터 이제 이런 텍스트북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 약간 무겁다. 근데 중성자의 경우는 전하는 없어요. 예, 전하가 없는. 그래서 원자핵은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뭉쳐 있죠. 그래서 원자핵은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자도 같이 있죠. 그래서 사실 플러스 전기끼리 굉장히 좁은 지역에 뭉쳐 있다 보면은 서로 밀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엄청 센 힘으로 밀칠 때인데, 여기에 중성자가 있기 때문에 양성자끼리의 그런 그 청력을 완화시켜 주면서 전체가 하나의 그 원자핵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비슷해요. 뭐 동위원소가 있어서 뭐 하나 많은 것도 있고 뭐 하나 적은 것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여하간에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 중성자의 원자핵 내에서의 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쿨롱이 이렇게 했고, 우리가 요 이제 G라고 하는 이제 개수, 여기 이제 M은 킬로그램이에요. M은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Q의 단위는 쿨롱이에요. 쿨롱이어서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1 쿨롱이 있는 경우와 여기에 1 킬로그램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거리는 뭐 예를 들어 1m다. 똑같이 1m예요. 여기도 1m고 여기도 1m 똑같은데, 그러면 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는 그 551쪽에 있죠. 551쪽에 있는 그 문제에서 결국은 이제 요 상수가 요 이제 그 힘의 그 크기를 결정해 주는 요 상수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쿨롱의 법칙에서의 그 이 전하 간의 인력 또는 청력을 나타내는 이 상수는 이만큼 커요. 그래서 대충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대충 이제 쓰면 돼요.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거리 단위니까는 미터 제곱.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이쪽으로 오면 분모가 되니까 퍼 이 전하의 단위는 쿨롱 제곱이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요 K라고 하는 쿨롱 상수는 또 우리가 이 공간의 전기적인 이제 감수율을 나타내는 이 유전율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율이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유전율의 차원은 쿨롱 상수 차원과 뒤집히겠죠. 그죠? 그래서 쿨롱 제곱 퍼 뉴턴 미터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자유공간의 유전율이라 그러는데, 이 자유공간이라 하면 진공을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주공간으로 나가면은 보통 우주공간에는 1m 바이 1m 바이 1m 내에 수소원자가 대충 한두 개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진 못해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없앴다고 보는 거죠.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이 힘을 매개하죠. 그 이제 힘을 매개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유전율이다. 힘뿐만이 아니라 뭐 에너지 전달, 뭐 이런 전자기파를 그 통한 에너지 전달 같은 거를 표현할 때도 이 자유공간, 즉 진공의 유전율을 쓰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40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얻어진 우리 우주 공간의 유전율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쿨롱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19세기부터 굉장히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전기에 대한 게. 그래서 이 쿨롱이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18세기를 주로 살았고 19세기를 조금 살았는데, 이 양반이 아마 더 살 수도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프랑스 혁명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다 그래요. 그래서 1789년에 이제 프랑스의 왕정을 백성들이 종식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에 의한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뭐 하기 전하고 후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하기 전에는 뭐 간절했는데 하고 나면 또 사람이 느슨해지고 해갖고서 이 집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공포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하면 이제 평민, 다시 말해서 뭐 특별히 어떤 뭐 자기가 있다거나 어떤 뭐 높은 어떤 그 귀족의 어떤 호칭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잡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전에 그런 귀족의 호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엄청 박해를 했는데, 이 양반이 보통 옛날에는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평민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활동하기가 바쁜데 언제 이런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엄청 받아서 하여튼 그 돌아가실 때 굉장히 드디어 나는
안식을 얻었도다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프랑스 혁명의 그 고초를 받지 않았으면 좀 더 이제 저기 연구를 더 할 수 있었는데, 여하간에 하여튼 그 19세기의 어떤 전기 학문, 전기와 관련된 학문의 어떤 가장 그 기초적인 어떤 그 연구 결과를 내고, 지금까지도 이제 200년이 지난 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그 업적을 내신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그거 업적에 대한 그 어떤 저기 대우를 받기보다는 좀 고초를 더 많이 겪었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죠. 그리고 책에 거기 보면 또 다른 얘기도 있죠. 거기 551쪽에 그 쿨롱에 대한 거 보면은 뭐 그 이제 정전기학과 자기학 뿐만이 아니고 뭐 이런 그 공학 분야에서도 상당히 업적을 남긴 그 대학자인데, 그 이제 프랑스 혁명 때문에 그렇게 여기 그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이 말년이 진행되지는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 551쪽에 그 이제 아래쪽에 예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예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수소원자가 있어요. 수소원자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양성자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양성자와 전자가 전기도 띠고 있지만은 질량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만유인력도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좀 전에 했듯이 만유인력도 존재하고, 또한 이제 쿨롱의 힘도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쿨롱의 힘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두 입자가 작용하는 힘은 이제 쿨롱 폴스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쿨롱 폴스가 만유인력에 비해서 엄청 크기 때문에 만유인력은 무시가 되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쿨롱 폴스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쿨롱 폴스의 경우는 요 상수가 이렇게 되죠. 10의 9승이죠. 그렇게 되고 전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그죠? 저 제곱하고, 그다음에 요 사이의 거리가 대충 이제 이거죠. 이거 거리 R이 요만큼이라는 거죠. 이제 그 굉장히 그 거리가 작죠. 그죠? 이 정도 거리를 두고서, 그러니까 전자가 우리가 이제 안 보이는 세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이것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실시간으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는 몰라요. 실시간으로는 모르고, 안 보이니까 우리가 예측했다 하더라도 그걸 검증할 수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파동함수라는 개념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파동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면 이제 전자는 이제 여기 있을 확률도 있고, 이 바깥에 나가 있을 확률도 있고, 뭐 이제 그게 이제 다 확률적으로 존재하는데, 확률이 제일 그래도 큰 그 궤도가 대충 이거란 얘기예요.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의 반지름, 요 지역이 그래도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다소 큰 그런 지역이다 해서, 이제 요 거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존재하는 거리다라고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뉴턴이 나오고, 반면에 만유인력의 경우에는 요 G라는 만유인력 상수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9승과 11승, 20승 차이가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이 이제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그 다음에 양성자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수소원자에서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힘을 얘기할 때 그냥 쿨롱 힘만 있다 이렇게 그냥 봐도 된다는 거죠. 너무 작아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갖고 있어도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뭐 다른 어떤 현상을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이 둘 사이에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힘은 이거다 이렇게 하고서 해도 이제 그 이론을 충분히 이렇게 전개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집어넣는 건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힘을 주는 건데 힘을 우리가 저기 얻어내는 건데 이 힘이라는 것이 벡터잖아요. 벡터. 벡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은 이제 물리학 및 실험 1에서 배웠지만은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Q1과 Q2가 둘 다 플러스 전기예요. 그러면은 Q1은 Q2에 대해서 청력을 작용하고 Q2는 Q1에 대해서 또 청력을 작용해요. 그러니까 Q1이 Q2에 작용하는 청력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Q1이 Q2에 작용하는 청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요. 근데 그 두 힘은 이렇게 표현된다. 다시 말해서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정반대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방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방향은 보통 우리가 단위 벡터로 표현하죠. 그래서 요 두 전하를 잇는 직선이 있죠. 이 직선상의 단위 벡터를 잡아요. 그래서 요 힘은 크기는 K 곱하기 요 둘 사이의 거리 R 제곱분의 Q1, Q2면서 이 두 개가 같은 전하를 가지면은 잡아당기니까 이 힘은 보통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쪽을 이제 R12로 잡아요. 그래서 여기를 R12로 잡는데 그러면 이쪽은 안 됩니까? 돼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나 우리가 이제 잡는데 그걸 잡는 거를 잘 선언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난 이렇게 잡어 하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힘의 크기와 방향을 다 표현한 것이고 F12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R12 방향이죠. 이 방향인 거죠. 그러면 F2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R12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R12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게 된다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은 어떻게 되죠? 잡아당기니까 예를 들어 요거대로 표현한다면은 지금 R12는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힘은 그 정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인력을 요 R12를 이제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은 다 똑같고 F12가 K의 R 제곱분의 Q1, Q2 한 다음에 방향이 요 R12와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제 요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좀 전에 했던 R12와 정반대 방향이니까 방향을 표시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마이너스 R12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